자, 얘들아, 오늘 수업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 그지? 수업 영상을 보고 학습지를 같이 조금 풀어보면 비어진 곳을 채워 나가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화석 연료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건데, 화석 연료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생물체의 유해, 과거에 살았던 생물체의 유해가 땅에 묻혀서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성되어서 만들어진 어떤 석유, 석탄, 가스 등등을 이야기한다 하지. 그래서 이 화석 연료는 결국 과거에 살았던 생물들이니까, 과거에 살았던 생물들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명 활동을 했겠지.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생물에 일단 저장되고 난 다음 그 생물이 죽고 묻히고 난 다음에 퇴적물과 함께 오랫동안 쌓이고 난 다음에 이제 화학적으로 변해서 만들어진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화석연료라고 하고, 자, 이와 같은 화석연료들은 산업화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우리가 써왔어, 지금까지. 그래서 그 소비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인구가 많아지고, 즉 소비하려고 하는 이제 주체가 되는 인간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지. 인구가 많아졌고 또 기계화되고 산업화되면서 이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공장의 기계를 돌리거나 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야지. 그래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야. 이와 같은 화석 연료는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겠지. 그리고 화석 연료는 곧바로 계속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고 또 특별한 어떤 조건이 되어야만 만들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생물들이 이제 화석 연료가 된 것들은 이제 지금 캐 쓰고 있는 것들이고, 그걸 이제 쓰다 보면, 그러니까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갈, 즉 이제 더 이상 캘 수 없는 시기가 올 거란 이야기야. 그리고 또 화석 연료가 가진 문제는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건데,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것들을 태우게 되면 얘들을 이제 타면서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게 돼. 그래서 뭐 이산화황도 발생하고, 그래서 공기에 대기를 오염시키고, 대기가 오염되면 바다도 오염될 거고, 그지? 그래서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는 문제점과 또 하나는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당연히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가 이제 이상기후들이 일어나게 되겠지.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 따라서 우리는 이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대체하고 있는, 현재 화석 연료를 대체하고 있는 에너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태양광, 그 다음 이제 풍력, 물론 수력도 있지만 풍력, 그 다음 이제 원자력 발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그렇지? 자, 첫 번째로 태양광 발전인데, 자, 태양광 발전이란 말은 태양광, 햇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다는 이야기하지. 자, 이때 태양광 발전은 자, 광전지라고도 하고 태양전지라고도 이용해. 태양전지. 자, 우리는 일단 거기에 효과를, 원리가 되는 기본 원리를 한번 보자, 그렇지? 태양광 발전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것은 광전 효과라는 거야.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태양 에너지를 받았을 때 전자가 이동하게끔 만들어서,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 이동하게끔 만들어서 전류를 흐르게끔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건 지금 광전 효과보다는 광전지라고 해야 되겠네. 다른 말로 태양전지야. 그치? 자, 얘들은, 태양전지는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도체가 결합되어서 다이오드를 만들게 되고,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해서 그 다이오드를 이용해,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는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전자가 흘러가서 전류가 흐르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태양광 발전이야. 광전지를 이야기한다 하지. 이 광전지에 사용되는 원리는 광전 효과라는 건데,
자, 요 광전 효과는 어떤 금속에다가 특정 파장의 빛을 탁 쬐어주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던 금속 안에 구속되어 있던 전자들이 튀어져 나가는. 그래서 원래는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었다면 이 중에 가쪽에 있는 전자들은 이렇게 들어와서 태양광을 받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간다는 이야기야. 자, 이게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광전 효과인데, 아인슈타인은 이걸로 이제 그 노벨상을 받게 되지. 그래서 여기 금속판에 태양광을 쭉 쬐어주게 되면 금속을 이루고 있던 전자들이 튕겨져 나가는, 즉 에너지를 받아서 튕겨져 나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 얘가 튕겨나가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전자의 흐름이 곧 전류잖아. 전류가 형성되게끔 이제 된다는 이야기야지. 그걸 이용한 것이 광전지고, 광전지는 태양 에너지를 받았을 때 전자가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태양전지판을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 태양전지판이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본 적 있지. 자, 여기에 태양빛을 받게 되면, 요게 지금 위에 거, 밑에 게 각각 반도체야. 위에 거, 밑에 거, 이제 위에 게 N형 반도체라고 하고, 밑에 게 P형 반도체. 자, 이렇게 되면 요 두 개가 이제 접합되어 있는데,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지를 않았는데, 반도체라는 것은 특정 조건에서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도체도 절연체도 아닌 그 중간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반도체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N형 반도체 접합되어 있으면, 여기는 전자가 많은 상태, 여기 N형, 여기는 전자가 부족한 상태, 그걸 우리는 양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전자가 빠져나갔다는 것은 플러스 전기를 가진 입자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 전자가 빈자리.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그냥 플러스라고 표시하는데, 이걸 양공이라고 해. 그래서 P형 반도체는 플러스 전기를 가진 입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공이 많다. 플러스인 양공이 많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죠. N형은 전자가 많고 P형은 플러스인 양공이 많은 상태. 이런 상태의 두 반도체를 딱 접합시켜 놓은 것이 다이오드야, 이게. 다이오드야. 자, 태양전지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접합만 시켜 놓는다고 해서 전류가 흘러가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연결해 놨다고 해서 전구를 달았다고 해서 여기에 전류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전류가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필요해. 그것은 이 안에 있던 전자가 이동할 수 있게끔 전이차를 만들어줘야 돼. 전압을 걸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전압을 걸어주는 역할을 이제 태양광이 하는 거야. 태양광이 들어오게 되면 요 접합 부분에는 양공과 마이너스 전자가 서로 결합해서 거의 이제 전기를 띠지 않는 상태를 만들게 되는데,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면 전자의 밀도를 좀 더 높여줘서 전자가 이렇게 실제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이 안에서 이제 기전력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전기장을 형성하게 돼.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태양광이 들어오면 여기에 전기장을 만들고요. 되고, 전기장을 만든다는 말은 전기력을 준다는 얘기예요. 전기력이 형성되면 플러스가 밀려나서 이쪽 편으로 플러스는 계속 모일 거고, 마이너스는 반대쪽으로 계속 모이게 되겠지. 그럼 여기 쌓였던 것이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 가니까 전류는 흘러가는 방향이 이렇게 되겠지. 전자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니까. 그래서 어떤 물질이 이제 전구나 이런 것들에 불을 켜게끔 해놓은 것이 태양전지의 원리야. 그래서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반도체가 두 개 결합된 게 다이오드인데, 이 다이오드 자체만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 없어. 전압을 걸어주거나 해서 해야지만 전류가 흐르거든. 근데 그 전류를 흐르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태양 에너지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류가 흘러갈 수 있게끔, 전자가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이 태양전지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태양광을 흡수하게 되면 N형 반도체인 전자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자, 이 전자들이 마이너스가 여기 달라붙어서, 이쪽에 달라붙어서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전자가 이렇게 이동했다는 것은 이렇게 전류가 흘러간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 전구를 달아놓으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우리가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살펴본 거야. 우리 나중에 반도체 배우고 다이오드에 대해서 이제 물리에서 배우게 되면 이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태양 에너지를 곧바로 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자, 그 다음 반도체로 이거 아래에 있는 건 뭐냐면 광다이오드 이야기인데, 광다이오드가 모여서 태양 전지를 이루는 거야. 얘들이 모여서 태양 전지를 이루는 거야. 자,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고 N형, P형, N형, P형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고, 태양광을 받으면 이제 여기에 요 사이에 그 전기장을 만들어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해준다 하는 거야지. 자, 요와 같은 태양광 전지판 안에 하나 지금 광다이오드가 다 달려 있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태양광 발전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자. 그렇지? 자, 일단 장점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겠지. 태양광을 곧바로 이용하니까 물을 끓여서 화석연료를 태워서 물을 끓이거나 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 그리고 환경 오염이 적게 일어날 거다 하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자, 그렇지만 태양광 발전도 단점이 있어요. 태양광 발전은 그 아까 태양광 전지판에 보면 그 안에 광다이오드들이 다 박혀 있는 거라 그랬지. 이게 최대한 넓은 면적에다가 넓게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이제 만들어진 전기량이 어느 정도 생성되거든. 따라서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 즉, 땅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야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넓은 땅 대신 이제 뭐 댐 위에다 이렇게 판을 펼쳐서 이렇게 설치하기도 하고, 산을 깎아서 그 비탈진 면에다가 쭉 이렇게 달기도 해, 그지? 그래서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 하는 단점이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초기 설비 비용이 비싸다. 자, 반도체라 그랬지. 반도체를 쭉 깔아놓은 거야. 반도체 연결된 다이오드를 쭉 깔아놓은 거기 때문에 태양광 전지판 자체의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야지. 그래서 초기 설치 비용이 비싸다 하는 단점이 있고, 자, 또 하나의 단점은 햇볕이 잘 들지 않는지. 그래서 계절이나 아니면 일조량에 따라서 발전량이 차이가 생김. 그래서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야기하지.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도 많이 사용 중이고 많이 개발 연구 중이다. 자, 그 다음 이제 풍력 발전 들어가 보자. 풍력 발전은 말 그대로 바람에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공기의 흐름에 해당하는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바람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그걸 이용해서 날개를 회전시켜. 날개를 회전시키면 회전축에 달려있던 발전기가 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기 에너지를 생성한다. 이렇게 돼. 내가 선생님이 전에 이제 전기를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했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를 돌려야 된다 그랬지. 그 돌리는 역할을 이제 바람이 가진 운동 에너지가 한다는 이야기였지. 자,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조에 대해서 뭐 복잡하게 볼 건 없고, 바람 불면 돌아간다. 돌아가는 축에 보면 여기에 발전기가 여기 달려 있어지. 그래서 요렇게 돌아가지만 요렇게 돌아가게끔 지금 캠을 달아갖고 기어박스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으면, 여기 지금 이 안에 자석과 함께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감겨 있고 자석이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이야기야. 자, 여기 지금 발전기가 여기 달려 있지. 요 발전기가 자석이 될 거고, 여기에 지금 코일이 될 거야. 여기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는 상태가 될 거야지. 자, 요렇게 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풍력 발전이고, 풍력 발전의 장점은 당연히 이거 돌리는데 바람의 힘만 이용하니까 이산화탄소 안 생길 거야지. 그렇지? 그럼 환경 오염 안 되겠지. 환경 오염 물질인 뭘 태워서 나는 어떤 환경 오염 물질은 없을 거야지. 환경 오염 적게 일어날 거다. 그렇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바람이 부는 것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이런 장점이 있을 거다. 단점은 이거 생각보다 전기가 많이 안 만들어져. 그치? 효율이 떨어진다. 많이 안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이걸 충분한 양의 전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바람개비처럼 생겨있는 풍력발전소가 엄청나게 많이 설치돼야 되겠지.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산을 깎거나 이렇게 산에다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사실은 자연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소도 있어. 그치? 또한 소음이 많아. 소음이 많아서 이 풍력발전소 있는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은 소음에 의한 피해에 시달리게 된다. 그치? 자, 이것도 마찬가지.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겠지. 그래서 발전량이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바람이 잘 부는 곳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해안가에 주로 설치를 해놓거나 높은 산이 있는 쪽 산마루에서 부는 바람들을 이용하거나 하기 위해서 바람이 잘 부는 곳에 설치를 해야 돼. 그렇지?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원자력 발전 한번 보자. 그렇지? 자, 원자력 발전은 자, 우리가 핵융합, 수소 핵융합 반응에 할 때 이야기를 했었었지.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근원은 수소끼리 결합해서 헬륨만 만드는 핵융합 반응이고, 그 핵융합 반응 과정에서 질량의 결손이 일어나는데 질량의 일부가 줄어든다 그랬어. 그 줄어든 만큼 에너지로 변한다 그랬지. 자,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반대의 과정이야. 어떤 과정이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은 원래 원자핵 자체가 양성자 하나로만 이루어진 아주 작은 원자들이야. 얘들이 결합해서 이제 좀 더 무거운 것들을 만드는 거거든. 자, 원자력 발전소는 반대로 아주 무거운 원자야. 그러니까 갖고 있던 핵을 이루고 있던 핵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알갱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야. 이 많은 것들은 사실은 불안정한 상태가 돼. 그러니까 알갱이가 너무 많은 상태로 핵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은 다른 것들과 다시 융합하기보다는 훨씬 쪼개져서 좀 더 작은 것이 되면 더 안정된 상태가 되거든. 그걸 이용해서 무거운 원자가 좀 더 가벼운 원자로 변할 때, 즉 핵 분열이 날 때, 무거운 핵자가 이제 분열해서 나누어질 때, 그때도 마찬가지의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반응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질량이 줄어들어. 그래서 그때 발생한 질량이 줄어들어서 바뀐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예요. 그래서 무거운 원자핵이야. 무거운 원자핵이 분열할 때 질량이 이제 줄어들게 돼. 핵 분열 반응에서 질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건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E는 mc 제곱이라는 식에서 보면 알아. 그지? 에너지와 질량은 동격이야. 그지? 그래서 질량이 줄어들면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가 증가할 거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질량이 줄어든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에너지는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지. 자, 그래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에너지로 물을 끓이면 전기가 나올 거고 이 전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야. 자, 돌리면 전기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터빈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와 같은 방식을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핵발전의 연료는 안에 그 원자핵이 아주 무거운 우라늄 이라는 원자를 사용할 거야. 이게 이제 재료가 되는 거야. 자, 보면 과정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 우라늄 92번 원자번호 92번에 양성자 수가 92개 있다는 이야기야. U 92번. 자, 근데 얘의 질량수는 얼마냐면 질량수는 뭐냐 하면 핵자를 이루고 있는 이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를 다 합친 값이야. 알갱이를 다 합치면 얘가 2, 3, 5만큼 있어. 그러니까 양성자 92개, 중성자가 235에서 92개를 뺀 만큼 들어있는 것. 그래서 다 합쳐서 2, 3, 5만큼의 질량을 가진 질량이 아주 큰 놈이지. 자, 얘한테 중성자 하나를 충돌시키는 거야. 저속에 천천히 가는 중성자 하나를 탁 때리면 얘가 2개로 나눠져 이렇게. 그래서 과정을 보면 우라늄 235 얘에다가 중성자는 양성자가 없지. 중성자는 그래서 여기 0이고 1 질량수 1인
그래서 N이라고 우린 표시해. 얘를 딱 충돌시키게 되면 요 안에 얘가 하나 들어갔으니까 2, 3, 6이 될 거고 1이 들어왔으니까 2, 3, 6이 될 거고 양성자수는 변하지 않아. 그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래서 크립톤, KR이라고 적는 크립톤, 그 다음 바륨 이렇게 두 개의 원자로 나누어진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질량 결손이 생겨. 질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분열되는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들고 요 줄어든 것이 에너지로. 그러면서 중성자 3개를 다시 방출하게 되는 이와 같은 과정이 핵분열 과정이에요. 그래서 핵분열 과정을 반응식으로 적어보면 이렇게 돼. 여기 처음에 중성자 하나가 우라늄과 부딪힌다. 2, 3, 5짜리 우라늄에 중성자 1짜리, 질량수 1짜리가 부딪히게 되면 그러면 바륨과 크립톤이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갈로로 표시해 놓은 것은 더하기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질량수는 변하지 않아. 질량은 변했지만 질량수는 변하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알갱이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 다만 이 알갱이들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질량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야. 하나하나의 질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지. 핵자, 즉 핵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하나하나의 질량이 줄어들었지. 입자의 수는 변하지 않아서 질량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럼 양성자 수도 변하지 않았겠지. 원자 번호도 변하지 않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 화살표를 기준으로 여기와 여기에 각각의 아랫부분에 있는 것과 윗부분에 있는 것의 합이 같으면 돼. 자, 보자, 그지? 요게 지금 우라늄이 92, 중성자 0, 따라서 92가 돼야 돼. 여기 지금 0이니까, 이거 지금 36이니까, 여기가 그러면 될 수 있는 값이 얼마가 돼야 돼? 56이 돼야 되지? 56. 그래서 여기는 56이 되는 거고. 두 개 합쳐서 92가 되면 돼. 알갱이 수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 다음 위에 있는 질량수 보자. 2, 3, 5에 1이 더해졌으니까 2, 3, 6이 되었어. 그러면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얘 합쳐서 2, 3, 6이 되면 돼. 2, 3, 6. 2, 3, 5에 1이 들어갔으니까 2, 3, 6. 따라서 여기에 141. 그 다음 여기에 N1인데 여기에 3개가 나가. 그러면 3. 그러니까 위에 질량수가 3이 된 거야. 3. 그러면 1, 4, 1, 3 다음에 1, 4, 4가 될 거고 그러면 더하기 네모 해서 이게 2, 3, 6이 돼야 되니까 그럼 얼마가 돼? 여기에 더해져야 되는 값이 빼면 얼마야? 빼면 92. 여기가 92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2, 3, 6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건 지금 사실 핵분열 반응식에서 우리가 뭐 크립톤이 뭔지, 바륨이 뭔지, 이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다만 여기 숫자가 일치하는지는 봐야 돼. 그래서 질량수는 같아야 되고 밑에 있는 원자 번호에 해당하는 양성자 수도 같아야 되는데 다만 뭐가 다른 거야? 핵자 하나하나의 질량이 감소된 거야. 그치? 그래서 요 말과 질량수는 다른 값이야. 여기 적혀있네. 질량수는 변하지 않지만 핵을 구성하는 입자 하나하나의 질량이 감소되어서 그만큼 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 그때 발생한 에너지로 이제 물을 끓여서 이제 전기를 만드는 거야지. 참고로 이제 중성자 처음 부딪힐 때는 얘는 저속이야. 속도가 느린 상태로 충돌시키고 이때 분열에서 나오는 중성자들은 고속이 돼. 아주 빠른 속도로 튕겨져 나와. 그러면 이 튕겨져 나온 것들은 연쇄적으로 다른 우라늄에 부딪히게 될 건데 다시 얘를 저속으로 감속시켜줘야 되겠지. 그래야 또 충돌해서 고속으로 나온 것도 저속으로 만들겠지. 그래서 처음 충돌할 때와 나중에 튕겨나갈 때 중성자의 차이는 속도가 다르다. 그렇지?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다. 그렇지? 자, 이와 같은 원자력 발전의 장점, 단점 이야기를 한다면 잘 알고 있겠지만 자, 장점은 마찬가지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그지?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없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다. 그래서 가끔 이걸 친환경 에너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공기의 면에서 봤을 때 공기가 받아들이는 공기 속에 포함되는 이산화탄소량이 적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킨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뒤에 보면 이제 단점도 있어. 그지? 자, 그 다음 가지게 되는 장점은 효율이 높아.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 재료비가 원료비가 화석 연료비에 비해서 원료비가 싼 편이야. 우라늄만 있으면 되니까 얘 그냥 충돌시켜서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 단점은 설치 비용이 비싸겠지. 안전을 생각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 비용이 비싸다는 거고, 그 다음 핵분열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방사성 원소, 방사성 원소들의 처리가 어렵다. 다 묻어놓거나 어디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핵분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물질도 방사선이 여전히 계속 나오기 있기 때문에 방사성 원소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이제 그 중에는 이제 핵 폐기물도 있을 건데 우리가 거기에 사용했던 옷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오염되어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그 다음 또 단점을 들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루어진다. 즉 원전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서 안에 있던 핵 연료봉 자체에서 핵분열 반응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그게 밖으로 방사성 물질이 계속 쏟아져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그거로부터 이제 인체나 환경의 어떤 방사능 피폭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아주 대형 참사가 생길 수 있다 하는 어떤 단점이 있어지. 위험성이 있지만 장점도 높아서 현재는 핵분열, 즉 원자력 발전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추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될 수 있으면 이것 말고 다르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 방사성 원소가 나오지 않는 다른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연구되면 좋겠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 화석 연료의 한계, 그다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발전, 전기를 만드는 방식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차세대 에너지, 차세대에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될 거다, 그렇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 보고 들었던 퀴즈를 하나 낼 건데, 퀴즈는 퀴즈 대신 자, 간단한 삼행시 쓰는 거야. 뭘 주제로 쓰냐면 친환경이란 3글자를 이용해서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자. 친환경을 이용해서 삼행시를 써서 비밀 댓글로 그러니까 비밀 댓글이 아니고 뭐지? 비공개 댓글로 삼행시를 적어서 댓글을 적으면 출석으로 인정을 해줄게.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자지.